안녕하십니까.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김영호입니다. 연일 최강 한파가 이어지던 지난 1월 24일 서울 홍익대학교에는 여러 대학의 청소, 경비 노동자분들이 모였습니다. 요화여대 신경여대요. 저는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요. 청소 미합니다. 사람 채워달라고. 승계, 고용 승계 해달라고. 열불나서 쫓아왔다고. 왜 해고를 해? 더 사람을 써도 괜찮은데. 2017년을 끝으로 정년퇴직을 한 청소, 경비원 자리에 인력 충원을 해야 하지만 대학들은 오히려 아예 채용을 하지 않거나 현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등 구조 조정에 나섰고요. 이를 비판하기 위해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이 자리에서 2018년 새해부터 해고라는 통보를 받은 홍익대학교 환경미화원 김성심 씨를 만났습니다. 17년도 12월 28일 날 전화가 왔어요. 6시 30분경에, 저녁 6시 30분경에. 1월 1일부터 해고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 전화 받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리가 하얘가지고 무슨 일인가?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게 해고 통지예요. 용역회사가 바뀌었는데 인문사회관 디동하고 남문관하고 사회교육관 세 동은 입찰에서 빠졌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해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전부 4사람이에요. 한 동에 2명씩. 4사람 모두 해고됐어요. 해고 통보는 용역업체에서 했지만 사실은 원청인 대학에서 인력 줄이기에 나선 건데요. 원청에서 너무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승계할 수가 없다는 거지. 저 홍대에서는 말은 그래요. 다 승계했다. 모른다. 용역회사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게끔. 자기네는 뒤에서 조종만 하는 거예요. 인건비 절감이죠. 인건비 절감인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시급으로는 7,780원 받고 우리가 한 달 계산이 209시간이에요. 7,780원, 209시간에서 한 달 월급이 162만 20원이에요. 4사람 합하면은 8천만 원에서 16만 원이 빠져요. 그 8천만 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자른다는 게 말이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특히 김성심 씨는 아파서 학교를 나오지 못한 미화원을 대신해 일을 시작했다가 어렵게 정직원이 되었기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더욱 마음 아픕니다. 화장실 청소만 주말을 했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직이 됐어요. 진짜 좋았어요. 정직돼가지고. 정직 하나 바라보고 내가 알바를 그렇게 한 거예요. 1년을. 근데 정직되고 나서 진짜 좋았죠. 그리고 아침마다 내가 출근할 수 있다는 거 진짜 행복하죠. 내 나이에.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 로비나 이런 데도 항상 하루에 2-3번씩 닦고. 화장실 청소도 막 넘쳐도 깨끗이 저 다 청소하고 토해놔도 그렇고 그런 거 다 했는데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정직됐다라는 거.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좋은 거야. 그랬는데 전화 통보로 나오지 마시오. 해고됐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어요.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2017년을 끝으로 정년퇴직을 한 청소, 경비 노동자들 31명의 자리를 새로 채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16년간 연세대에서 청소 일을 한 박경자 씨의 얘기입니다. 저희 자리는 알바를 투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알바를 쓰더라도 정년퇴직자에다 쓰라 이거지. 저희들은 빈자리에다 써야지. 왜 지금 현재 있는 자리를 왜 사람을 빼고 거기다 넣고 우리를 알바를 채우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우린 지금 저희 자리를 지금 사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돈이 없다. 지금 너무 돈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알바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런 식이죠.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작년에 정년퇴직한 청소 노동자분들은 모두 17명. 학교 측은 그중 딱 1명만 쥐좀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겠다. 그것도 3-4시간짜리 알바 5-6명만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미화 이렇게 돈 이거 몇 푼 받는 이 미화들을 건드려가지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알바들을 이렇게 투입을 시키는데 지금 밤에 와서 알바들이 일을 하고 가요. 일을 하는데 쓰레기만 걷어놓고 가거든요. 지금 화장실에 이물질이 붙어 있어도 전혀 그런 건 개의치 않고 그냥 쓰레기만 걷고 가는데 청소라는 게 하고 나면 되돌아서면 또 있는 게 청소예요.
그냥 아침에 한 번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학교 측은 원청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청소 한 번 끄시면 끝나는 줄 아는 거야. 아침에 청소해놓고 아침에 밥 먹고 조금 1시간 휴게 시간 하고 나면은 또 걸레 들고 다니다 보면은 어디 화장실에도 뭐 떨어지고 지저분한 거 있으면 또 닦고, 복도에도 운동화 신고 지저분한 거 있으면 또 닦고. 그 원청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저 아침에 3시간짜리 알바 해갖고 아침에 해놓고 가버리면 그걸로 끝으로 아는 거야. 알바 미화원만으로는 그동안 해오던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겠지요. 지금 퇴직 안 하고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 분담이 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몇 배죠. 보충을 안 해주니까 지금 딴 사람들도 자기 일도 많은데 일을 안 해주니까 지금 총무팀에서 나와서 지금 한다고 지금 저러는 거예요, 지금. 총무팀에서 쓰레기 봉지 들고 팀장이라는 사람이 총무팀에서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저녁에 와서 쓰레기만 걷어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니, 휴지만 걷어간다고 그게 청소가 되냐고요. 청소나 해본 사람들이나 해야지. 응?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대가 지금. 연세대학교 경비 노동자의 경우 작년 말 모두 15분이 정년퇴직했지만 올해부터는 단 한 명도 새로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는데요. 7년차 경비 노동자 임윤문 씨의 얘기입니다. 31명 중에 경비가 15명이었는데 15명의 그 자리를 하나도 충원이 안 되고 4명이 근무하던 거를 3명으로 줄이고 3명이 하던 걸 또 2명으로 줄여갖고 인력 강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경비는 알바로도 대체는 없습니다. 아예 관을 폐쇄하든지 무인 경비로 돌아간다고 인력계의 돈 인건비 때문에. 근데 사실 인력 경비와 무인 경비의 차이는 사람들이 보면은 전자 시스템으로 다 돼 있으니까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면은 학생들의 안전과 보장은 조금도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학교는 단순하게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인력을 지금 감원시키고 있는 거죠. 대학의 경비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기에 무인 경비는 안 된다 단호히 말하는 걸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오면은 9층짜리도 있고 뭐 5층짜리도 있고 다니는데 거기를 다 돌면서 한번 순찰을 하고 강의실을 갖다가 이제 시간에 맞게끔 그 안에 난방도 해줘야 되고 문도 열어줘야 되고 그런 조율을 하면서 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나지 않나 그런 점검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루에 6번 내지 7번을 돕니다. 그리고 불시에 학생들이나 누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 또한 다 해줘야 되고 심지어는 밤에 동아리방에서 놀고 있는 학생들까지도 어떤 저기를 해줘야만이 그들의 안전이고 또 학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술도 좀 먹고 오고 그러면 거기서 어떤 불안한 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근데 그거를 갖다 지금 인원 감축 내지는 인건비를 줄인다는 하나의 명목으로 4시 하던 걸 셋에서 2까지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둘이서 하면은 시설, 안전 모든 거를 다 화재까지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사고가 터지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무인은 절대 그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구조조정으로 얼룩진 대학들의 전반적인 실태를 듣기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체다의 조직부장을 만나봤습니다. 학교가 사실 예산 규모가 뭐 저희가 손으로 세알릴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큰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어요. 뭐 수백 수천억을 한 해 예산으로 쓰는데 저희 청소 노동자들은 사실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저임금, 가장 학교에서 낮은 임금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연세대학교 청소 노동자 시급이 7,780원입니다. 작년도 시급이고 지금 현재도 7,780원인데 올해 최저임금이랑 비교하면 사실상 250원 많거든요. 사실 최저임금을 아예 벗어난 임금을 받아본 적은 없으셔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수준이나 뭐 앞으로의 최저임금의 범위 안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 임금은 정해져 갈 예정인데 사실상 학교가 최저임금이 작년도에 대폭 인상됐고 앞으로도 인상될 것이 예상되니까 이제 인원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 인건비를 좀 줄여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의심스럽고요. 최저임금 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학교들이 쌓아놓고 있는 적립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요번에 청소 노동자 이제 4명이 해고된 홍대가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부자 대학
적으로 일컬어지는데 재단 적립금이 7천억대 쌓아놓은 돈이 그만큼이라고 들었고요. 그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5,300억 3위입니다. 많은 사립대학 중에서도 그만큼의 돈을 보유하고 지불 능력이 있는 학교들이 사실상 이런 구조조정에 앞장서고 있는 셈인 거죠. 수천억대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최저시급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들을 쳐내는 상아탑. 학교에서는 해고는 용역회사의 일이지 자신들과는 상관없다 선을 긋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는 다르지요. 학교에서 이제 내부 노무 현안 보고 이런 문건을 작성을 했고 그 문건이 이제 학교 처장단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들었어요. 그 문건 안에 실제로 그 인건비 상승이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퇴직자 결혼을 충원하지 않거나 뭐 알바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아예 명시하는 내용이 있었고 사실상 이제 원청 그러니까 용역회사를 건너서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 학교가 그런 것들을 다 계획했다라는 걸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어요. 당신들은 용역회사 소속이다. 학교에서 그런 것들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구조조정도 학교가 수개월 전부터 계획을 했었던 것이고 임금도 용역회사는 사실 결정 권한이 전혀 없거든요. 학교가 책정을 해야지만 그걸 용역비로 받아서 집행만 하는 거지 용역회사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사장은 학교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도 학교죠. 근데 학교는 자꾸만 이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시는 길 정말 오늘 어마어마하게 추우셨죠? 차가운 거리와 바닥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살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홍수 그만 부리고 해고를 철회하라! 홍수 그만 부리고 해고를 철회하라! 해고를 철회하라! 이정규직 철회! 2018년을 해고자로서 시작하게 된 홍익대학교 미화원 김성심 씨는 그저 열심히 일해 돈을 벌고 살아가는 평범한 노동자였지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좀 많이 편찮으세요. 연세도 많지만 척추뼈도 부서지고 꼬리뼈도 부서져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랑 많이 오래 살아가지고 제가 좀 돌봐드릴 형편인데 여기에서 또 해고 당했지. 여기서 또 이거 집회하면서 엄마 돌봐야 되니까 친정어머니 돌봐야 되니까 밤에는 병원에서 자고 새벽에 여기 나와요. 난 눈물 날라 그래. 너무 기가 막히죠. 우리 엄마도 불쌍하고 나 자신이 불쌍해요. 홍대에서 좀 빨리 해결을 해주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오가는 강추위 속에서도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찬바닥에 앉아 한 달이 넘도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대학 관계자들을 만날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이 학생과 대학을 위해 부지런히 일해온 노동자들을 부디 성숙하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싶습니다.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95번째 이야기 구조조정으로 얼룩진 상아탑 이대로 괜찮습니까? 지금까지 구성의 조승엽, 연출의 권수림, 저는